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약간 은도끼 금도끼 같지 않아? 자, 이것이 니 맥북이냐 이것이 니 맥북이냐. 실령님, 둘 다 제 맥북이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M2 맥북 에어 스타일라이트 언박싱 첫인상 영상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M2 맥북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M2 맥북 에어, M2 맥북 프로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이 두 가지 맥북이 처음 딱 공개됐을 때 맥북 프로는 재활용이다, 그래도 살 거면 좀 새 거 같은 에어를 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이 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고, 이 냉각 팬의 유무에 따라서 장시간 어떤 작업을 할 때 에어는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저하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둘의 성능 면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렛츠고! 우선 제품을 딱 봤을 때 외관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색상도 프로는 2가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에어는 4가지죠. 미드나잇, 스타일라이트,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이렇게. 지금 M2 맥북 에어는 스타일라이트 색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M2 맥북 프로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입니다. 사실 M2 맥북 프로는 기존 폼팩터를 그대로 가지고 온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 가장자리가 약간 얇게 들어가 있어서 곡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바닥 쪽에 고무 패킹도 아주 얇은 곡선 형태로 들어가 있죠. 반면에 에어는 풀 체인지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균일한 두께의 납작한 형태의 아래쪽 고무 패킹도 납작한 동전 모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 패킹이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맥북의 디자인은 이미 너무 예뻤기 때문에 뭐 이 디자인이어도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에 에어에서 또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색상, 새로운 디자인이 끌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번 M2 에어는 함께 나온 M2 프로보다도 오히려 에어가 프로보다 기능적으로도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폼팩터 재활용으로 인한 기능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또 디스플레이인데요. 펼쳤을 때 우선 에어에는 노치가 있고 프로에는 노치가 없습니다. 노치가 없는 걸 오히려 더 반가워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노치는 실사용 때는 자연스럽게 가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써보면 노치 양옆으로 정보를 볼 수 있는 칸이 더 추가된 것이지 노치가 화면을 방해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노치가 기능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냥 그 노치를 자꾸 넣으려고 하는 그 고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저는 M1 프로 맥북 프로로도 노치 있는 화면을 쓰고 있는데, 아, 노치가 있었지? 약간 이런 느낌? 화면 대각선 길이는 에어가 34.5cm, 프로는 33.7cm로 오히려 프로보다 에어가 조금 더 큽니다. 대각선 길이로 겨우 1cm도 안 되는 차이지만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작은 크기로도 많이 다른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트북은 좀 화면이 커서 그런지 사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 정도 차이는 작업 시에 별다른 큰 차이를 가지고 오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능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이 신미성 면에서 에어 쪽이 베젤이 좀 더 얇고 탁 트인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에어가 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노치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은 오히려 베젤이 조금 더 두꺼워도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더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디스플레이 패널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에어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둘 다 LCD 패널을 쓴 건 똑같은데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는 곡면 가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단 모서리 부분에 보면 곡면이 들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사양을 보면 보이는 차이도 있는데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 되게 교묘하게 이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게끔 써놓은 부분도 있어요. 함정입니다. 수치를 제대로 기입을 안 해놓고 그냥
그냥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지원하는 색상 가지수를 에어는 10억 개의 색상 지원이라고 써놨는데 프로에는 풍부한 색상 지원이라고 뭉뚱그려놨죠. 사실 맥북 프로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이전에 이미 수백만 색상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 왔고 에어는 이제 새롭게 바뀐 폼팩터에 10억 가지 색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스펙 정보를 보고 나서 얘네 또 꼼수 쓰는구나. 이거 수백만 가지 색상 지원이랑 10억 가지 색상 지원 이렇게 보면은 프로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안 써놓고 좀 이렇게 넘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에어는 도대체 얼마나 더 좋아졌다는 거지? 이러면서 엄청 화려한 색상의 HDR 4K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육안으로 별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으로 영상이나 그래픽의 색감을 다뤄야 하시는 뭐 컬러리스트라거나 그런 보정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작은 색감 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펙도 정확하게 봐두면 좋겠죠. 색역은 둘 다 DCI P3를 지원합니다. 화면 밝기는 둘 다 스펙상 동일하게 500니트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사용 시에 최대 밝기로 해두고 보면 에어 쪽이 더 밝은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역시 이런 건 스펙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에도 차이가 있어요. 맥북 프로는 이전의 폼팩터를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720p 카메라, 에어에는 새롭게 1080p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에어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의 해상도가 더 높기 때문에 뭐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좋겠죠. 또 스피커 시스템도 맥북 에어에서 새롭게 바뀌었어요. 맥북 에어에는 4개의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맥북 프로에는 또 약간 뭉뚱그려서 이렇게 써놓았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느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잘 들어보면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어느 한쪽이 훨씬 더 좋다기보다 M2 맥북 프로는 조금 더 해상력도 좋고 음색이 좀 쨍하게 느껴지는 편이라면 M2 맥북 에어가 베이스는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둥둥거리는 느낌이 더 잘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차이라면 스피커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색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보드랑 트랙패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타건감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터치바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기존에 이 터치바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 펑션 키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이제 터치 아이디 전원 버튼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문 인식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처음 딱 만져봤을 때 의외로 차이를 느꼈던 부분이 트랙패드였어요.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져보면 질감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거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딱 만지자마자 왜 이렇게 다르지? 했는데 제가 가진 다른 맥북이랑 트랙패드를 좀 비교하자면 매직 트랙패드 2, M2 에어, M1 프로 맥북 프로에 들어간 트랙패드가 좀 더 부드럽고요. 색이 좀 비슷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M2 맥북 프로랑 더 이전에 쓰던 인텔 맥북 16인치가 트랙패드가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더 서걱서걱한 느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오면서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 트랙패드 질감도 약간 세대 교체가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점 바로 맥세이프 지원 여부입니다. 이 맥북 프로는 기존의 폼팩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맥세이프 단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C타입 단자에다가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에어는 맥세이프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맥세이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자석으로 붙다 보니까 누가 선을 팍 건드려도 맥북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이런 안전성 면에서의 장점이 있고 그 외의 포트 구성은 썬더볼트 겸 C 포트 2개씩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어폰 단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에도 차이가 있어요. 프로는 58.2W시, 에어는 52.6W시로 사실 배터리 용량 자체는 맥북 프로가 더 많고요. 또 배터리 타임도 맥북 프로는 20시간, 에어는 18시간으로 프로가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서 다룰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들을 에어와 프로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프로는 배터리가 27%, 에어는 23%가 남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가 에어보다 배터리가 조금 더 길게 가긴 하더라고요. 물론 배터리 타임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성능 비교를 해볼 건데요. 사실 에어에서 추가 금액 13만 원을 내고 10코어 GPU 모델을 선택하시면 8코어 CPU, 10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으로 프로세서는 동일한 사양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어에는 냉각팬이 없고 프로에는 냉각팬이 있죠. 이 팬 유무에 따라서 과연 장시간 사용 시에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얼마나 나타날지, 이게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우선 제가 비교에 이용한 이 두 가지 제품의 사양은, 에어는 8코어 CPU, 16코어 GPU, 16기가 통합 메모리의 SSD 1TB 모델이고요. 맥북 프로는 8코어 CPU, 10코어 GPU, 16기가 통합 메모리 SSD 1TB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프로세서에 동일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M2 맥북 에어랑 M2 맥북 프로의 여러 가지 테스트랑 실제 작업을 통해서 성능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긱벤치 테스트부터 돌려봤는데요. 에어는 싱글코어가 1929, 멀티코어가 8932점이 나왔습니다. 프로는 싱글코어가 1939, 멀티코어가 8914로 프로가 에어보다 싱글코어는 조금 더 높게, 멀티코어는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긱벤치 5는 지속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그런 테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에어와 프로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시네벤치처럼 10분 동안 CPU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성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는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에어는 멀티코어 8015점, 싱글코어 1577점, 프로는 멀티코어 8671점, 싱글코어 1577점으로 싱글코어 점수는 동일하게 1577점이 나온 반면에 멀티코어에서는 무려 600점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시네벤치 테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시스템 온도도 계속해서 체크해봤는데요. 시네벤치가 워낙 CPU를 최대치로 사용하는 테스트다 보니까 둘 다 최대 온도는 100도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프로는 잠깐 100도까지 올라갔다가도 다시 90도 후반대로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좀 온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에어는 한 번 103도까지 쭉 올라가더니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쿨링팬이 없는 에어에서는 시스템 온도가 한 번 쭉 올라가고 나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테스트나 장시간 작업에서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경향은 영상 작업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제대로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4K 영상에 간단한 색 보정과 자막, 디졸브 효과 정도만 넣고 재생을 해본 결과 에어에서는 시스템 온도가 한 번 100도 이상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발열이 지속되는 모습이었고, 프로에서는 잠깐 100도 이상 올라가더라도 이 팬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금방 70도에서 60도대까지 훅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60도에서 90도의 사이를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스템 온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4K 소스로 만든 3분짜리 영상을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정말 의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에어에서는 온도가 50~60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스템 온도가 낮게 유지되는 반면에 프로에서는 팬이 7000rp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9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프로가 더 발열이 심한 거 아닌가요? 프로가 더 안 좋은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인코딩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M2 에어는 이 정도 극한의 작업을 처리하기에는 기기에 너무 많은 무리가 간다는 거죠. 좀 빨리 와닿을 수 있게 인코딩 남은 시간으로 체감을 시켜드리자면 M2 맥북 프로에서 인코딩 남은 시간이 약 16분 정도일 때 M2 맥북 에어에서는 무려 2시간 40분 이상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차이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자면 에어에서 아예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온도 관리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프로는 그나마 프로세서를 열심히 갈구고 GPU를 갈구고 팬을 마구마구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100도씨 안쪽으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해낸 반면에 에어에서는 이걸 정말 그대로 돌렸다가는 기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성능을 내지 않은 거죠. 즉 이 노트북이 제 성능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작업을 매우 천천히 하는 쪽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려면 무조건
M2 중에서는 맥북 프로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는 또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의 기준이고 제가 또 파이널 컷 프로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했던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파이널 컷에서도 색 보정, 디졸브, 디노이즈 효과를 넣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재생 시에 디졸브 효과 부분이 좀 버벅이긴 했지만 에어와 프로에서 모두 별 차이 없이 무난한 속도의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인코딩 속도에도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3분짜리 4K 영상을 인코딩할 때 프로가 계속 1, 2%가량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4K 영상을 인코딩하는데 프로는 3분 39초, 에어는 3분 43초가 걸리더라고요. M2 에어든 프로든 4K 작업을 하실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파이널 컷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영상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M2 맥북 에어보다는 M2 맥북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그나마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4K가 아닌 FHD급 사양의 영상 작업을 하신다면 프리미어로도 무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색 보정, 자막, 컷 편집 정도의 작업에는 전혀 버벅임도 없었고 10분 분량의 FHD 영상을 인코딩하는 데에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에어에서 작업했을 때 기준이고요. 물론 많은 소스를 겹겹이 쌓거나 무거운 효과를 사용하면 조금씩 부하가 걸릴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정해드리자면 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인코딩을 걸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실 수 없는 분들, 빠릿빠릿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웬만하면 M1 프로, 그러니까 맥북 14인치 이상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거기에 더 예산을 추가하실 수 있으시면 GPU까지 추가해서 가시면 더 좋고요. 특히 파이널 컷 유저라면 M2 맥북 프로로도 충분히 영상을 업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도비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제 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파리 웹브라우징 테스트에서는 M2 맥북 에어와 M2 맥북 프로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싱글코어가 중요한 테스트여서인지 M1 프로 맥북 프로보다도 점수가 약간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다만 M1 프로는 멀티코어 점수에서 M2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을 따지면 M1 프로가 M2보다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 영상 작업이나 이런 프로 작업을 하실 분들이 아니면 M2 에어 기본 사양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SSD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GPU 업그레이드나 램 용량 업그레이드 없이 말 그대로 통합 메모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8GB 램으로도 충분히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 수 있고 GPU를 꼭 10코어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가볍게 사용하실 분들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때도 부연 설명을 했지만 256GB 모델을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저도 512GB 이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SSD랑 램이랑 둘 중에 하나만 추가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SSD입니다. 왜냐면 M2 맥북은 통합 메모리이기 때문에 8GB 램으로도 여러 앱을 한 번에 켜놓고 사용을 한다거나 이제 뭐 포토샵에서도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근데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실 M2 맥북 프로의 위치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M2 맥북 에어는 이제 풀 체인지 됐고 새로운 느낌의 가볍고 휴대성 좋고 예쁘고 이런 느낌의 모델이라면 M2 맥북 프로는 폼팩터도 재활용됐고 성능도 그렇다고 훨씬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모델이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맥북의 라인업들을 봤을 때 M2 맥북 에어, M2 맥북 프로 그리고 M1 프로 14인치, M1 프로 16인치, M1 맥스가 윗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죠. 영상, 음향, 3D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애플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도비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M2 에어는 절대 비추천이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된다. 어도비 프로그램 말고 나는 맥북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파이널 컷 프로라든가 로직 프로라든가 이런 거를 쓸 거다. 그러면 SSD를 추가해서 M2 프로로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어도비를 써야 된다. 더 빠른 작업을 원하신다면 M1 프로, 맥북 프로 14인치 혹은 16인치 요 위쪽 모델로 가시고 예산 넉넉하시면 GPU도 좀 추가하시고 더 넉넉하시면 램도 좀 추가하시고 그런데 예산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시면 뭐 M2 프로로 가셔서 조금 참으면서 작업을 하시거나 M1 프로 중고를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아예 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M2 에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SSD 추가는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M2 에어와 프로를 비교하고 저의 어떤 구매 가이드 제안까지 해드렸는데요. 뭐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의 다양한 사용 경험과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한테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